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완전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 날씨 같았는데요. 그만큼 가을은 짧아지고, 요즘에 보면 봄, 가을은 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은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걸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날씨상으로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만큼 낙엽도 빨리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이제 우리가 겨울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겨울에 또 즐거운 눈을 볼 수도 있고, 즐거운 뭐 이제 스키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시원한 춥지만 바닷가 근처에 놀러 가서 회도 한번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계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 겨울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깨부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인데요.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지수를 과연 깨부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뭔가 지수를 앞선, 지수보다 좀 빨리 대처를 해서 뭔가 지수를 이겨서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수에 대한 예측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서 변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쇼킹하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헷갈리면 잠깐 쉬어가는 것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모든 구간을 다 이익을 낼 수는 없고, 내가 아는 구간에서 투자를 하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 있을 때는 조금씩 멀리서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이 시장을 이겨낼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깨부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수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면서 시장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커플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꼽은 그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시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뭐 상당히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 뭐 중국, 일본, 대만까지도 많이 빠졌다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밀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본다면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 올라가는데, 이전에는 글로벌 시장 올라가면 국내 시장 같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상 답답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 차트 흐름인데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지난 9월달, 8월 말, 9월 이후로 종합지수가 계속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이때 당시만 해도 2090포인트 이때까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대부분 다 밀려봐야 2000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부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2020포인트 라인대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급락하는 이평선들이 수렴이 됐다가 아래로 이제 확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지난 10월 중순까지 나왔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10월 중순 이후로 지수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상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라인대가 하나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지수 상으로 못해도 두 번의 바닥이 나와야지 이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요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올 때 전저점 라인 때 1900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까만색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인데요. 지난주에는 20일 이평선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듯이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난 7월 달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점이. 그죠? 200포인트 가까이 밀린 상황에서 저점이 형성이 됐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대부분 글로벌 시장 차트 좀 이따 한 번씩 다 보도록 하겠지만 대부분 다 이 위에 있는 상황이죠. 대만 정도가 우리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니까, 지금 대만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약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뭔가 희망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모멘텀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 증시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투자할 때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지수가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뭔가 올라갈 종목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든지 이익을 낼 수가 있지만 지금 하락 추세로 일단 전환이 된 상황에서 바닥이 아직 확인이 안 된 약간 애매한 그런 시점에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 과정이 나올 수 있는 요 시점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그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투자하기 상당히 좀 힘든 이런 시점이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상당히 주의 깊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종목이 아니라 요인들, 디커플링이 되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번에는 뭐 한 세 군데만 좀 알아봤으면 됐었는데 요번에는 더 늘었어요. 일본, 중국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국, 우리나라만 좀 확인을 해도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을 좀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이런 시장의 흐름을 다 우리가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본을 가장 위에다가 이렇게 놨는데요. 이유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최근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일본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10월의 말일날, 10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이 연간 원래 한 80조 엔 정도의 돈을 이렇게 풀었었는데 다시 80조 엔을 푸는 게 아니라 60조 엔에서 70조 엔 정도를 풀었었는데 10조 엔에서 20조 엔 가까이를 증액한다고 지난 31일 날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엔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일본 증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지난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내면서 4.8%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슨 개별 종목 움직이듯이 막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난번 빠졌을 때는 전저점 라인 때까지도 깨지면서 아주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설마 전고점 돌파하겠어 했는데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대단한 일본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단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한마디로 막 나가자는 그런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돈을 그렇게 풀무로 해서 주변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을 텐데, 뭐 자기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엔달러 환율 차트도 보시면 110엔대
상당히 매물대였습니다.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약세로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던 110엔대였는데 그 110엔대를 발표하고 나서 가뿐히 돌파하는 112엔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115엔대까지도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국내 기업들 당연히 이제 반사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움직임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대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장기 국채 투자 규모도 5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국채 보유의 평균 잔존 만기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실어주기 위해 팍팍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상장지수 펀드나 부동산 투자 신탁 매입도 3배 가까이 늘리면서 뭐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돈을 뭐 확실하게 지금 풀겠다는 그런 얘기. 뭐 이전에 일본이 상당히 그 실패를 했던 그런 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주 강력한 그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대부분 증권사나 뭐 이제 경제 분석 관련된 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그런 내용으로서는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지는 못했다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나왔다. 국내 지수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일본의 이런 추가 양적 완화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우리 시장의 예상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유럽이었죠.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리스의 신용 관련된 문제까지도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 때문에 밀렸다가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재차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즉, 유럽도 일본처럼, 유럽도 지금 경기가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가장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본이 유럽도 같이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유럽까지도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죠. 풀고 있는 상황, 앞으로 더 풀릴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 물론 독일에서 뭐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일본처럼 될 수 있나, 이런 의견이 되면서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면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현재 ABS하고 커버드 본드만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채 매입으로까지 확산이 될지, 이 부분이 유럽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럽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좀 잠잠하게 계속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시장의 유럽 시장 국가의 지수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프랑스가 이거는 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긴 관점에서 이렇게 좀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유럽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7년도 고점 이후에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지만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죠. 2011년도, 12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시장도 말씀드렸을 때 거의 비슷한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미국 시장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밀렸다가 그러고 나서 1차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올라와서 횡보하는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즉 돈을 풀었는데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차 다시 돈을 푸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는데 유럽 시장이 지금 딱 이 모양이 아닐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럽 시장이 2012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풀었는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풀까 말까 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미국이 이때 돈을 풀고 나서 올라타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또 쉬었다가 돈을 풀고 쉬었다 돈을 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왔듯이 유럽은 한 몇 년 뒤졌지만 그래도 과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과정에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확실하게 회복을 시키느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몇 년 후에 2, 3년 후에는 유럽이 미국처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돈을 계속 풀면서 미국처럼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물론 이 미국이 많이 이거 꼭 성공이라고 물론 성공이죠. 그렇게 큰 위기 이후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성공은 맞는데, 유럽은 요 정도 과정, 즉 프랑스로 다시 한번 본다면, 유럽의 한 국가인 프랑스로 한번 본다면, 단기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풀어서 요만큼밖에 이제 못 올라온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재차 부양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국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의 이런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도 좀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지금 유럽이 살아야지 중국도 살고 중국이 살아야지 우리나라도 살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유럽이 어떤 정책으로 해가지고 향후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좀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차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유럽 시장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중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PMI 지수가 이번에 9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이 51.1이었었는데요. 50.8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HSBC PMI 지수는 이제 예상치 50.4 정도로 나왔고 지난번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7.3%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은 미니 경기 부양책을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조 PMI 지수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왔지만 자꾸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는 아니더라도 미니 부양책을 쓸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은 쓸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듯이 당장의 실적은 안 나와도 올라가는 이유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즉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좀 올라왔던 이유는 이런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 시장 차트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중국 시장은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21선 깨지는 모습 나왔다가 전저점 라인 때 2270포인트 라인 때 깨지지 않고 크게 쌍바닥 형태 패턴으로 하면서 고공 쌍바닥형 패턴이죠. 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중국 시장은 당장의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이런 기업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3위까지 올라왔죠. LG전자를 제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은 없고 그냥 베끼는 정도로만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가폰으로 공세를 하면서
상당히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저가폰이건 뭐 어떻게 됐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는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잠식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전에 없던 중국 기업들이 하나씩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의 기업들이 하나씩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중국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중국에서 부양책까지도 뭔가 좀 나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올라가는데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 7.3%의 성장률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존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뭐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장률 유지한다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글로벌 국가들의 성장률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만 좀 좋아진다면 전체적인 시장에 많이 풀린 자금들이 충분히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중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부양책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중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해석해야 될 거는 만약에 중국이 지금 현재 약간 침체되어 있는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양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중국 시장이 재차 한번 급등할 수도 있고 국내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최근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뭐 수출하는 뭐 그런 기업들 기존처럼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화장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지만 좀 전에 우리가 뭐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중국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돈을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미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상당히, 지금 뭐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려를 많이 했겠죠. 10월달 양적 완화 종료를 했을 경우에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기 금리 인상이라고 제가 여기다 붙였지만은 그냥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풀던 것을 멈췄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전까지 분석은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뭐 며칠간은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상당히 비교하긴 그렇지만 미국 시장 한번 다우지수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한 번도 제대로 깬 적이 없다가 요번에 이제 제대로 깨지면서 강력하게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정말 개별 종목도 이렇게 예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즉 금리 인상, 어차피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고, 그죠? 금리 인상은 빨라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는,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거는, 변동성이 커졌을 뿐이지 상승 추세는 그냥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깨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지만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고, 전고점 라인대가 돌파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주 급등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물량 확 털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스트레이트로 정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우지수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최근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종료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뭐 보는 김에 한번 볼까요?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전고점 라인 때 8월달, 9월달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미국의 글로벌 시장의 경기 부양책, 즉 미국이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렇게 올라온 데는 글로벌 시장의 경기 부양책이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이 됐습니다. 즉 미국은 아까 여기서 봤듯이 미국은 이제 돈 푸는 걸 마무리를 했는데 일본, 그죠? 일본 막 돈을 막 풀어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도 지금 뭐 발표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지금 일본이 막 저렇게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분명 다음 달이라든가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논의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부 다 돈을 풀고 혼자 돈을 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글로벌 시장의 경기 회복,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기타 다른 나라들의 경기 회복이 미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즉, 뭐 상당히 좀 아주 긍정적인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우리가 잘 되는 집안은 뭐 해도 뭐 망하려고 해도 이제 잘 된다고 얘기하나요? 즉, 뭘 해도 이제 되는 집안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어떻게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빨리, 그렇게 빨리는 아니죠. 뭐 한 5년, 6년 정도 걸렸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어려운 상황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견조하게 지금 뭐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조정 과정이 보통 아래로 이렇게 크게 이제 출렁거리면서 휴유증이라고 그러죠. 휴유증이 있어야 되는데 휴유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머리가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전략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저의 강력한 공습,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거의 뭐 시장 뉴스에는 환율 전쟁이라는 이런 말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양적 완화를 추가로 실시함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타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은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밀리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디커플링이 된, 우리 제목이 디커플링이었죠. 디커플링이 된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즉 국내 수출주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된다는 증권사들의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기업들, 증권사들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연기금이라든가 기존에 팔지 않던 투신권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우려를 반영한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즉 종목들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 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당장의 상황, 좀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기관들은 액션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뭐 11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략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건 실제로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일본처럼 저 정도의 양적 완화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그런 전략은 일본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좀 묘안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좀 약했던 이유, 그러고 본다면 엔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큰 이유로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기업들 실적이 안 좋고, 현대중공업은 뭐 순손실이 2조 4천억인가요? 뭐 정말 대단한 손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고, 이런 상황들이 3분기는 안 좋아서 밀렸는데 4분기 때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나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 있나요? 지금은 없죠. 그죠? 당장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눈높이도 많이 낮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 4분기 한 달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당장 좋아질 거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즉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엔저에 대한 그런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 실적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물론 실적이 좋은 일부 종목들 차별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만 봐도 뭐 상관은 없지만, 전반적인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큰 줄기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 가격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경쟁력에 대한 그런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뭐 중국의 샤오미 얘기도 했지만 자꾸 기술적인 측면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등 했었는데 뒤에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기술적인 뭔가 이제 애플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나라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글로벌 시장을 선도를 하면서 뭔가 혁신을 해서 시대 흐름을 끌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다 수출이라든가 뭐 전기전자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기존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에서 경쟁력까지도 실제로 성장성이라든가 뭐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총체적인 그런 국면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좋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주요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국내 시장의 그런 전망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종합지수 차트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미리 밀리는 이유가, 좀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종합지수 좀 큰 그림상으로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좀 더 길게. 지금 보시면 지금 좀 약간 긴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놓고 본다면요. 2012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거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가 됐었는데, 최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2013년도 막 이럴 때는 막 많이 밀렸지만, 이때는 뭐 양적 완화 이제 조기 종료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밀렸었지만 이후로 다시 복귀를 했고, 그 이후로 지금 요번에 밀리는 거는, 우려가 되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삼성전자라든가 실적도 좋았고, 현대차, 기아차,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조선도 경쟁력 1등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금 밀리는 거라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최근에 저점이 나왔던 1900선 라인대가 깨지지 말아야지 앞으로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건만 따지면, 이거는 그냥 여건을 그냥 따져본 거죠. 그죠? 뭐 엔저라든가 3분기 실적이라든가 경쟁력 떨어지는 이런 부분 분명히 안 좋은데, 뭔가 항상 돌파구는 나오기 마련이죠. 이런 내용 때문에 안 좋아서 벌써 많이 밀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항상 돌았을 때 보면은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그런 이제 뭔가 변수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지수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의 커플링의 원인, 여기가 디커플링이죠. 그죠? 디커플링의 원인은, 일단 엔화 약세가 되고 있고, 기업들의 성장성 둔화,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포함돼서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 부족, 여기 밑에 나왔네요. 최근 약세 업종의 실적은 4분기에도 모멘텀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 관련돼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좀 선별적인 대응이라고 제가 좀 여기다 써놨습니다. 즉, 낙폭 과대 기업들은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한 무지 급락을 했다가 실적 발표하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치가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0% 정도 나오고 재차 다시 이제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낙폭과대 우리가 LG화학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래도 분기당 3천억 이상씩 돈 벌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급락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뭐 이런 타이밍 노려서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응은 어떻게 한다? 반등이 짧게 나오기 때문에 목표치가 크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적이 유지되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밀리는 것 같아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대응을 하셔도 되고 낙폭과대 기업들은 특히 이제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공략 11월 달 코스닥 기업들 주의 요거는 좀 이따 종목 깨부수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크게 손실 없이 시장을 잘 이기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장이 좀 좋을 때 제대로 한번 투자하는 그런 시기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주도주 깨부수기. 자, 우리가 뭐 종목들을 깨부순다. 뭔가 이걸 이겨낸다는 얘기인데요. 즉, 우리가 올라올 때 잘 이익 실현하고 내려올 땐 잘 피하고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아는 구간에서만 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즉 헷갈릴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도주 깨부수기의 제목은 제가 주주 환원 정책 모멘텀 될 수 있나라고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10만 원대가 깨졌다가 지금 123만 5천 원까지 올라오는 단기적으로 10%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올라간 거의 원동력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 즉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올라왔지만 다른 종목들도 한번 잠깐 볼까요? 삼성생명도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이 공모가를 넘어섰죠. 11만원 공모가를 넘어서고 강력하게 올라온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뭔가 정책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불만인 거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이익이 나면은 좀 쌓아놓고 실제로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배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주 환원 정책을 편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뭐 공매도를 친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물량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에서는 모멘텀을 잃었는데 실적에서는 지금 주주 환원 정책,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주주들의 마음을 사는, 즉 그런 정책을 이거 펴는 아주 좀 획기적인 전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모멘텀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주식은 실적의 그런 추세대로 이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적에 대한 추세대로 우리가 이렇게 뭐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 약간의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주환원 정책 이 자체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가도 좀 유지를 하고 크게 밀리지 않게 주가도 좀 유지를 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즉,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지금 경쟁력이 약간씩 좀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약간 쫓아오는 기업들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주가가 실적이 계속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빠지고 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모멘텀이 없다면 주가는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하락 추세를 좀 막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가를 옆으로 이제 횡보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저는 내용이 정도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잠재력을 인정을 받는, 즉 앞으로 시간을 벌어서 뭔가 다시 이제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의 준비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외국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다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주주들을 위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이 급반등 나오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삼성증권도 자사주 취득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고 삼성중공업도 나왔죠, 그죠? 삼성중공업도 자사주 취득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고 나머지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삼성그룹주들이 주가를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 최근 지수 반등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아주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음입니다. 주주환원 정책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기업들의 돈 번 거를 회사 내에 계속 쌓아놨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현대차그룹이라든가 최근에 뭐 한전부지를 너무 비싸게 사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쉽기는 한데 나머지 기업들이라도 최근에 많이 벌었던 그런 이익들을 좀 나눠주는,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그 분위기 확산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머지 기업들까지도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주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외국인들도 주식을 팔았던 외국인들도 좀 돌아오는 그런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즉 이런 분위기가 이건 그냥 제 바람이지만 좀 확산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맨날 그 연말에 배당을 받긴 하지만 배당 제대로 받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배당을 기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배당을 많이 주지를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좀 주주 환원 정책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의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컴투스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급락하는 컴투스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5일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유는 실적이 제대로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올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만큼 올라온 거죠. 그죠? 근데 현실의 실적과
맞물리는 시간이 이제 실적 발표 시기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코스피 종목의 대부분 기업들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걸 봤듯이 코스닥 기업들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 실적은 별로 되지도 않는데 막 올라온 종목들 무지 많아요. 그런 종목들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실적이 안 되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있을 때 상당히 주의 깊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약간 좀 멀리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것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